여러분들 이제 챕터 10 가족치료 상담기법을 우리가 여기 책 211페이지를 보면은요, 가족치료 보웬의 세대간 가족치료 모델, 구조적 가족치료, 경험적 가족치료, 해결 중심 단기치료, 이야기치료, 이 5가지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가족복지에서는 이 가족 치료하는 상담기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상담을 전공으로 하실 분도 있겠지만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런 가족 치료 기법이 있구나 하는 정도의 그 가족 치료 상담 기법을 좀 강의를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챕터 10 가족치료를 한번 보겠어요. 처음에는 보엔의 세대적 가족치료 모델을 보겠어요. 보엔의 세대 간 가족치료예요. 보엔을.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아분화라는 건 그 가정의 자녀들을 우리가 이제 자아 교육을 시켜서 가족 생활을 함께 하다가니 어느 정도 되면은 이렇게 독자적으로 독립해서 결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그 체질을 갖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요즘에 많이 있어요. 뭐 칸가루 가족이니 아니면 뭐 결혼을 안 하고 부모랑 같이 기대서 사는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분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요 개념은 정신 내적인 부분은 자신의 내면의 감정과 사고를 분리하는 능력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배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적인 부분은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대인관계라면 타자와 아니면은 사회생활 관계에서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독립적으로 자기 혼자 살 수 있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예로 뭐 아주 그 직장도 좋고 그런 그 아들인데 결혼을 안 하고 이렇게 같이 있다고 그래요. 그냥 부모는 엄청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독립적으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했더니 나는 부모랑 같이 살겠다고 이런 핑계죠, 한마디로. 그래서 부모가 떨어지지 않으려고는 그런 그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분화를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히 분화된 사람은 사고와 감정 사이에 균형을 이룰 수 있으며 자제력이 있고 객관적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나름대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자녀들이 때가 되면은. 그렇지 못한 자녀가 지금 많이 있어요. 한마디로 뭐 어떻게 보면 결혼을 안 하고 사는 그런 자녀들, 또 칸가루족을 알고 부모랑 꼭 이렇게 함께 살려고 하는 그런 자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분화가 되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정서와 지성 사이의 융합이 클수록 다른 사람의 정서적 반응에 융합되기 쉽다. 정서적 융합은 분리와 반대 개념으로 융합된 사람은 확고한 신념과 확신을 고수하지 못하며 이성적 사고가 아닌 감정의 바탕을 둔 의사결정을 한다.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부모는 자신들의 불안을 삼각관계를 통해 회피하려고 한다는 개념이다. 그래서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부모는 자녀를 분화시키지
이렇게 분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또 부모가 그 자신들의 불안을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분화되지 못하면 가정에 이런 그 하나의 소통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두 사람 간에 이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꼭 한 사람을 끼어들게 해가지고 그 가정에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화합하지 못한 일이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삼각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삼각관계가 계속적으로 그 가정에 대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참 불미스러운 일이죠. 이 상담할 때 이런 가정이 있지 않나 잘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삼각관계는 두 사람 사이에 스트레스나 긴장관계가 발생하였을 때 제3자를 두 사람 상호작용 체계로 끌어들인다는 거죠. 끌어들여 긴장의 수준을 완화하려고 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삼각관계는 삼인체제의 역동적인 균형을 말하는 것으로 삼각관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불안이다. 삼각관계에서 불안이 감소하게 되면은 두 사람 다시 친밀해지고 제3자는 다소 불편함을 느끼는 방관자가 된다. 일반적으로 가정의 융합 정도가 높을수록 즉 가구 구성원의 분화의 정도가 낮을수록 이렇게 삼각관계를 만들려는 노력이 더욱 강렬하다. 반면 가족 구성원의 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삼각관계를 만들지 않고도 긴장을 다루고 불안을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핵가족의 정서 과정에 핵가족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분화된 그런 가족을 핵가족이라고 하는데 핵가족의 정서 과정 언디덜 패밀리 이모테이셔널 프로세스죠. 해소되지 못한 불안이 개인에게서 가족으로 투사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핵가족의 정서 과정은 해소되지 못한 불안이 개인에게서 가족으로 투사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족이 문제가 되는 거죠. 가족의 정서 과정은 가족 내에서 반복되는 패턴으로 작용을 하는 정서적 압력에 관한 것이다. 여기 보면은 잘 한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핵가족의 시작은 결혼하며 두 배우자의 각자의 분화 수준을 가지고 시작한다. 이제 부모를 떠나서 남모르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서 이제 하나의 그 사람들끼리의 결혼한 가족을 꾸며가지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자기들의 앞날을 생각하는 것이 일방적이죠. 그게 핵가족이죠. 시작한다. 사람들이 교제, 약혼, 결혼에 이르는 과정에서 둘 유사자의 공동자의 융합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분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모는 자신의 부모와 정서적 단절을 생기면 현재 가족 생활에서 융합을 이루어 안정을 찾으려 한다. 즉 자아 분화가 낮은 사람의 결합일수록 두 사람의 자아가 융합되어 공동자아를 형성하는데 문제는 새롭게 형성된 이와 같은 융합은 불안정하며 때로는 융합의 반대로 부부간의 정서적 거리감을 증가시켜서 자녀에게 문제를 투사하는 등의 여러 가지 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이 뜻은 뭐냐면은 즉 자아분화, 이제 자아분화는 이제 독립하는 거잖아요. 자아분화는 낮은 사람의 결합일수록 두 사람의 자아가 융합되어
공동자를 형성하는데, 문제는 새롭게 형성된 이와 같은 융합은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불안정하고, 때로는 융합의 반대로 부부간의 정서적 거리가 증가시켜서 자녀에게 문제를 투사하는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 사람을 이렇게 그 상호작용 속에 이렇게 융합을 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족의 투사 과정, 누구 하나를 이제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패밀리 프로젝테이션 프로세스의는 부모가 자신의 미성숙과 미분화에서 오는 문제를 자녀에게 투사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자녀를 끌어들인다는 거, 부부간에. 미분화된 아버지, 어머니, 자녀 삼각관계에서 한 자녀 이상에게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투사는 어느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그 경향이 심하다. 심지어 다음 세대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이전 시대의 미분화는 발생한 불안을 경감시키려고 한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자신의 불안을 자녀에게 집중시키면 자녀의 기능은 저하되고, 이러한 자녀는 미발달은 어머니에게 더욱 통제할 구실이 제공된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러한 자녀에게 과도한 관심을 나타냄으로써 자신이 불안에서 벗어나지만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더욱 문제를 드러낼 소지를 제공하여 자녀의 정서적 문제를 갖게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자녀에 관심을 준다든가, 자녀가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들려줘야 했는데, 일일이 간섭하는, 일일이.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는 그 부모에 대한 그 집착이 더 강하게 되고, 부모로부터 너무 정서적으로 독립된 문제를 갖지 못하고 항상 부모의 말을 듣는 그런 어떻게 보면 칸가루의 족이라고 하죠. 부모의 기대서 모든 일을 하는 마마보이 같은 그런 자녀가 생길 수가 있어요. 다세대 전수 과정. 이게 다세대라고 하면은 세대가 많은 것을 얘기 아니라 가정 하나하나를 뜻하는 것을 다세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세대가 전수, 이전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세대의 개념은 자녀들의 자기 분화가 현재 속에 있는 세대에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여러 세대를 거치는 동안에 전래되어 온 가족 투사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설명한 것이다. 그 가족의 하나의 분위기가 된다는 거예요. 관념이 들 수가 있어요. 형성된다는 것을 설명할 것이다. 따라서 자녀의 문제는 자녀나 부모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러한 여러 세대에 걸쳐 일어나는 행동 반응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정서적 융합 또는 단절 역시 세대 간의 전수가 된다. 이게 대대로 이런 경향이 있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 순위를 이제 많이 이제 또 따져 상담에선 영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남, 차녀, 거기 분위기가 다 틀린다는 거예요. 출생 순위의 개념은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고정된 성격적 특징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보고, 이는 부모 자녀 맺는 복잡한 삼각관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보헤는 이 출생 순위 문제를 많이 연구를 했어요. 보헤이라는 학자는. 예, 형제마다 위치가 가족의 정서 체계 안에서 특정한 역할을 기능을 한다. 그렇죠. 그 자녀들의 기능이 다 틀리죠. 첫째, 둘째, 셋째 다 틀려요. 어, 기능한다고 보고 배우자의 상호작용 역시 그들의 원가족에서, 이 원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서부터 조부모서부터 원가족에서의 형제 자매 위치에 관련이 있다고 보고 가족의 투사 과정이나 자기 분의 개념을 옹용하였다. 예를 들어 장남 장녀의 다른 형제보다 권력과 권위를 더 추구하고 부모와 강한 감정적 유대관을 가지며 삼각관계에 빠질 위험성이 높으며 자기 분화 수준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예, 부모들이 대개 보면 특히 우리나라 유기적인 그런 성향에서는 장남 자녀에게 부모들이 정서적으로나 어떻게 보면은 부담을 많이 주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집안 내에서 약자로서 자기 지위를 만족하지는 않지만은 상대적으로 외부의 경험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독립적이며 분화 수준이 높다. 이 개념은 특정한 자녀가 어떻게 가족 투사 과정에서 대상으로 선택되냐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차원을 제공하고 개인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적응하며 가족 치료할 경우에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시 한번 부모와 강한 감정적 유대관을 가지며예요. 장남 자녀가 그렇다는 삼각관계를 빠질 우려가 우연성이 높다는 거예요. 장남 자녀가 그래서 자기 분할 수준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반면에 다른 형제들이 집안 내에서 약자로서 자기 위치를 만족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부모의 경영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독립적인 분할 수준이 없다. 장녀보다 차남이 더 분할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이 개념은 특정한 자녀가 어떻게 가족 투사 과정에서 대상으로 선택되느냐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그 가족의 이제 꼭 장녀만이 아니라 또 그 가족 내의 한 자녀가 부모와의 삼각관계에 부모가 관심을 많이 두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는 거예요. 대상으로 선택되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차원에서 제공하고 개인의 결혼 생활이 어떻게 적응하며 가족치를 할 경우에 반응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출산 순위가 어떻게 보면 가족 상담에 있어서도 좋은 그러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가족의 생활상을 살펴보면 그 가족의 경계가 잘 돼 있는지 아니면 그 가족 내에 문제를 발생했을 때 어느 자녀를 집중적으로 그 문제에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자료가 꼭 이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넘겨볼게요. 정서적 단절. 정서적 단절이에요. 정서적 단절은 세대 간에 이루어지는 정서적 과정에 관한 개념으로 세대 간의 불안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융합이 클수록 자녀가 성장한 후 부모와 단절하는 경향이 커지게 된다. 그래서 정서적 단절은 서로 정서적 의존성과 불안이 높은 가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잘 만나지 않던 가족이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에 가족 간의 다툼으로 인한 사건이
많은 것도 분화 수준이 낮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임으로써 부양 수준이 급격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정서적 단절 역시 세대 간 전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정서적 단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원가족과 접촉하고 분화를 촉진함으로써 원가족과 미해결된 애착을 해소하는 것이다. 예, 이거 정서적 단절, 이모테이셔널 아우트 오브라고 하는데, 단절, 정서적 단절은 그 세대 간에 이루어지는 그 가족 내에 이제 쭉 내력으로 이어지는 정서적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대 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족의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가족, 부모와 자녀 간에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융합이 클수록 자녀의 성장한 후 부모의 단절하려는 경향일 것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정상적인 가정은 부모에게 많이 기대지 않잖아요. 독립하잖아요. 이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서적 단절. 정서적 단절이라고 하면은 삼각관계와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또 넘겨볼게요. 사회적 퇴행. 이 퇴행이라면 뒤로 물러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퇴행, 사회적 퇴행. 수이탈 레그레이션인데 사회적 퇴행은 가족 구성원의 만성적인 불안을 처해 있을 때 가족은 이상적으로 부모, 가족과 접촉하는 것을 피하기 시작하고 불안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주로 감정적으로 결정하고 반응하게 된다. 이런 과정의 결과는 증상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기능이 저하되고 퇴행하게 되는 개념이다. 이게 이제 사회적 퇴행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하나의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그런 자녀가 있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그 대학의 분위기를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초등학교 학생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 이런 것도 퇴행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퇴행은 가족에 대한 기본 이론을 보다 큰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하였다. 사회도 마찬가지여서 같은 과정에 사회에서 발생한다. 즉 전쟁이나 인구 증가, 성차별 등과 같은 만성적 스트레스 상황에 처할수록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그 결과로 분화 수준이 감소된다. 그리고 우리는 증가하는 만성적 사회 불안을 처해 있고 사회는 불안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감정적으로 결정하여 방한다. 이것의 역기능 증상을 초래하고 증상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은 점점 더 감정이 개입된 법을 제정하게 되고 문제는 사회화되어 주기가 반복되는데 이것이 가족에서 정서적 질병 상태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사회적 퇴행을 한번 다시 설명할게요. 처음에 이제 가족에서도 이렇게 한 개인이 하나의 자기 처한 상태를 이겨내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되돌아가는 것도 퇴행이라고 하지만은 이 사회적 퇴행은 새아이가 불안할 때 우리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화도 안 하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가족 내에서 해결을 못하는 거죠. 사회적인 불안. 우리나 사스나 코로나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외부와도 접촉을 안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가정 내에 문제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해가 상담이 처음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고 앞으로 다시 상담에서 성공했을 때의 구체적인 그 공부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가족 상담은 여기 한 학기 동안 이렇게 배우는 그런 그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시적으로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 개입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치료의 목표. 그래서 가족치료의 긍정적인 목표는 여러 세대를 통해 반복되고 있는 가족 과정과 구조를 파악하여 원가족에게서 자기 문화를 높여 가족치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이렇게 잘 그 부모와의 그 관계를 정립하고 세대 간에 그 부모를 떠나서 자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시켜주는 게 이제 가족상담, 보현의 가족상담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현의 가족치료의 한번 목표를 보겠어요. 불안을 감소시키고 자기 분화 수준을 높인다. 자기 분화는 치료 목표인 동시에 성장 목표이다. 그렇죠. 분화되지 않은 가족 자아 집합체에서는 자신이 분리, 독립시켜 정체감을 형성하고 자기 충동적, 정서적 사고와 행동에서 자유를 획득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즉, 자기 분화를 이룬 사람은 감정과 사고를 분리할 줄 알고 핵가족 및 확대가족의 유대를 끊지 않으면서도 독립성을 발달시킨다. 그래서 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심한 스트레스를 겪는다. 할지라도 정서적으로 객관화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가족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폐쇄적인 가족관계를 개방체계로 바꾸는 거죠. 삼각관계에서 벗어나야만이 개인의 자주성과 성장에 이룰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가족 치료 기법을 볼게요. 가계도도 그럴 줄 알아야겠죠. 가계도는 가족 체계의 결과물이나 가계도에 포함된 정보는 정서적 체계를 지배하는 원리들에 의해 없애는 무의미하다. 그래서 가계도는 가족과 함께 탐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올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서 원가족과 융합 문제, 미분화 문제, 핵가족 정서적 체계, 정서적 단들, 삼각관계 등을 가계도로 통해 이렇게 그 가계도를 그려서 관계를 확실히 표시해서 상담할 때 참고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친밀한 관계, 소원한 관계, 밀착한 관계, 발전된 관계, 갈등 관계, 융합 갈등 관계, 친밀, 절대적, 별거, 이혼, 남성, 여성, 약물남용과 정서적인 혹은 신체적인 문제, 약물남용, 남성, 또 사망, 남자 사망, 여자 사망, 이런 식으로 다 표기를 여러분들이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릴 줄도 알아야 되겠죠. 이 가계도도 그리는 것을 많은 연습을 해야 돼요. 또 삼각관계로부터 분화, 보현의 가족치료기법 중 하나의 두 성인과 치료자로서 이루어진 삼각관계 체계에서 개입하는 것이다. 가족 체계 내에서 갈등적인 관계 상황은 증상과 관련된 삼각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론적 가정을 기초로 하고 있다. 가족 조각, 이제 가족 내의 그 문제를 직접 얘기해보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 보는 것이 가족 조각이에요. 가족 조각, 몸짓, 거리, 신체적 행동 등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각하기는 대화가 없이도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는 수단으로 제공함으로써 특히 대화가 서툰 가족이 유용하다. 그림도 그려보고 하죠. 관계 경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족 구성은 체계 과정을 알게 하여 체계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다. 코칭. 상담과 코칭은 조금 틀리죠. 코칭을 통해 치료가 환자의 삼각관계를 끌려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가족 스스로 정서 과정을 이해하고 개인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다. 자기 입장 취하기도 있고 정서 과정 학습하기도 있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구조적 가족 치료를 한번 보겠어요.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